시간만 빨라져. 오늘과 내일은 너무 달라.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기 어려워. 우린 뭘 선택해야 할까? 여기에 서 있을게요. 당신에게 믿음을 줄게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당신과 함께 할게요. 신영증권.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실적 발표, 오늘 쌍용 CN이 2023년도 1분기 실적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영증권의 박사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쌍용 CN의 김두만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용 CN의 김두만입니다. 네, 매번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흥증권에서 초빙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금 전에 공시됐던 쌍용 CN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부사장님의 소개 말씀 듣고 이어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분기에는 그 시멘트 국내 수요가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 또 작년 11월부로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상당폭 증가하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있었던 그 연이은 그 전기요금 인상과 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보수비가 크게 많이 증가하면서 1분기에 소폭이지만은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호조와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실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들어설면 빠른 속도로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괜찮았고 또 가격을 인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은 크게 증가를 했지만 1분기에 생각보다도 원래도 진행했던 정기보수가 더 가격이 비싸져서 정기보수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 네. 플러스 전기료 인상 때문에 그 부분 좀 적자 요인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먼저 적자 요인 중에 하나였던 전력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인상이 됐고 저희는 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제조 원가 중에 전기요금이 2천억을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 원가 중에 가장 큰 항목이고요. 최근에 전기요금은 글로벌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로 16.5%가 올랐고 올해 1월 1일부로 또 11.1%가 추가로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분기분 인상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오른 거, 올해 오른 거 다 합치면 한 36%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비용으로 안고 가다 보니 전반적으로 원가가 상당폭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1, 2, 3월은 되게 비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설비들을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보수하는 비용들이 이제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 보수비의 그 원가들이 이제 최근에 작년 이후에 물가 상승 영향을 받아서 보수비가 상당폭 늘었고요. 뭐 예를 들면 운반비도 늘었고, 그 다음에 그 보수비와 관련된 뭐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력비가 사실 저도 원가 비중 중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요금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 원가 분석할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0%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네. 비교를 하자면 그럼 2천억에서 뭐 연간으로 조금 뭐 과장을 한다면 600억 이상의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할 수도 있다. 네. 약간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또 추가 인상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네. 원가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뭐 연초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분기별로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상당폭 커서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시멘트업계에서는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앞서 먼저 코멘트를 또 해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호조와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이 또 생각보다도 많이 증가를 했고 네. 원래라면은 이게 전력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요와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흑자가 나는 게 맞지만 네. 1분기에는 비수기였고 네. 또 보수 관련 비용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적자를 시현했다라고 네.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2분기에는 저희가 전기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2분기에도 이런 수요나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조금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가 좀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톤이 있어서 네. 그런 수요 관련해서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 시멘트 산업은 장치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수기에는 아무래도 적자를 시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1분기 흑자 내는 그 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적자 내는 구조였고요. 성수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판매 물량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빠르게 손익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좀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시멘트 수요가 원래 당초에 전년 말에 저희가 예상할 때는 올해 시멘트 수요가 대략 한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1분기의 시멘트 수요는 대략 6% 정도가 증가했고요. 저희 내수출하량은 한 9%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계시겠지만은 시멘트 부족 상태가 발생할 정도로 의외의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괜찮은 편이고요. 지금 예상대로 가면은 아마 상반기 전까지는 뭐 시멘트 수요가 이제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여러 부문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것처럼 저희도 시멘트 수요가 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시멘트 수요는 3% 감소하기보다는 뭐 전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분기 때 저희들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외로 이렇게 수요가 좋은 거에 대한 배경에서 여러 네. 가지 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또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걸로는 날씨가 좀 따뜻했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약간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었던 현장들이 많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멘트들의 이게 전기 보수가 예전과 달리 이제 좀 순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쉬었다. 네. 이런 세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네. 맞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멘트 수요량 자체 늘은 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날씨가 올해는 조금 따뜻했던 측면, 그 부분이 어쨌든 수요가 느는데 기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뭐 가장 큰 요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행하기로 했던 공사들이 2월 집행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공사 부분들이 상당폭 지연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계속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멘트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반면에 이제 저희 시멘트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순환자원 사용 설비들을 시멘트 업계들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순환자원 사용 설비를 2019년부터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시멘트 타사들은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막바지 작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가동할 수 없는 설비들이 많아서 공급이 좀 부족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시멘트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간에서는 사실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건설 현장에서의 좀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멘트 규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엄격해져서 네. 수요가 또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에 엄격하게 지키는 부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슬래그 시멘트나 기타 혼합 시멘트가 아무래도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종 포틀랜드 오디너리 시멘트를 더 선호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요량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혼합 시멘트라는 거는 저희 시멘트 업체에서 생산하는 클링커에다가 다른 이제 물질들을 섞어서 만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생산 업체들이 시멘트를 생산을 하는 거에다가 추가로 이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걸 섞게 되면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도에 대한 이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일종 시멘트를 더 선호하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멘트 사용량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슬래그 시멘트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시멘트 종류가 이제 보통 시멘트라고 하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슬래그 시멘트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존 우리 클린컵 반제품에다가 네. 약간의 제품들을 좀 혼합을 해서 네. 만든 네. 상대적으로 좀 원가가 저렴한 시멘트가 이제 슬래그 시멘트인 건데 맞습니다. 저희가 네. 전체 시장에서 아마 슬래그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20%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슬래그 시멘트는 이제 그 일종 시멘트에다가 한 약 50% 정도의 그 제철소 부산물인 슬래그를 섞어서 만드는 시멘트고요. 아무래도 이제 슬래그는 그 제철소의 부산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원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그 슬래그라는 것이 그 어쨌든 결합제로서의 성격이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강도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멘트가 포틀랜드 시멘트 시장에서는 이제 슬래그 시멘트 시장을 좀 잠식하면서 전반적인 포틀랜드 시멘트 수요도 증가한 영향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최근에 건축 경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씩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네. 이미 상반기 때 꽤나 높은 수요 증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출하량이 3% 마이너스까지는 되진 않을 거고 네. 대략 보합 정도 수준으로 보신다.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좀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조금 더 톤은 긍정적이신 톤일까요? 어떠세요? 저희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이 건설 경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악화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 시멘트 수요가 감소하는 폭이 상당폭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이미 6%나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뭐 상반기까지 가고 뭐 아니면 3, 4분기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증가 폭이나 아니면 뭐 감소 폭이 어느 정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저희가 이제 질문에서 그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유연탄에 대한 질문을 그래도 한번 좀 네.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유연탄 원자재 가격은 좀 어떤가요? 유연탄 가격은 이제 거의 보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가장 비쌀 때는 한 400불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은 200불 선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근에 발표된 GCI 지수는 180불 정도 선까지 와 있고요. 이게 이제 한 200불 갔다가 또 180불까지 내려왔다가 이런 상황을 이제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유연탄 가격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안정화될 수도 있고 이제 길게 갈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악화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유연탄 가격 많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전력비가 조금 더 중요한 맞습니다. 키팩터가 네. 돼버렸네요. 그 다음은 조금 어쨌거나 이런 전력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정말 크게 증가한 거기 때문에 또 네. 저희가 1분기에 주요 적자 원인이 또 전력비이기도 했고 네. 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스탠스가 올려야 된다라는 또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이나 이런 논의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0월이나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은 저희 인상된 시멘트 가격에 반영치 못했던 원가 상승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쨌든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기요금이 계속 더 인상이 된다고 치면 그 부분은 시멘트 가격에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지금 상반기에 논의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내년 2024년도 가격 정책에 또 미칠 영향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우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이 뭐 당초에 매 분기 대략 13원씩 해서 한 뭐 56% 정도 올린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급격하게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중에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요지로는 저희도 또 실적 자료에서도 코멘트 주셨지만 그린에코 솔루션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주셨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좀 내용과 또 폐합성 수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린에코 솔루션이라고 폐합성 수지 중간 처리 업체를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의 예상으로는 이제 올해 초부터는 이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그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그 차질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는 저희 그 증설하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을 인수해서 증설해서 대규모 사업장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폐합성 수지를 공급받는 구조인데 증설하는 작업이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개 사업장이 아직 남아 있는데 1개 사업장은 올해, 하나 사업장은 아마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운영하는 캐파가 완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는 이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폐합성 수지 시장 자체가 조금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합성 수지 시장이 이제 발생량이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제 계속 증가하고 또 처리비도 이제 상승하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직 통계치가 이게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제 통계치를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폐합성 수지 발생량 자체가 최근에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시장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그 처리 업체들의 경쟁 상황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폐합성 수지를 사용하는 사용업체, 시멘트 업체도 있고요, 소각로 업체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그런 뭐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제지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싼 폐합성 수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그 폐합성 수지 자체가 조금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러면서 이제 그 폐합성 수지의 확보가 조금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처리 수수료도 조금 떨어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당초 원래 계획과 같은 그 페이스대로 지금 그러니까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 상황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아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발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이런 정부의 뭐 폐플라스틱 사용 확대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발효가 되더라도 실제로 폐합성 수지 발생량이 크게 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아마 이 상황은 조만간에 극복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그 겨울을 지나오고 이제 이게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옛날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제발 네. 처리 좀 해주세요 였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서 쓰레기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좀 쓰레기 좀 주세요라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네. 또 열병합 발전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천연가스가 너무나도 가격이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대체 열 에너지로서 또 우리가 대신 처리해줄게 이런 공급업체들이 갑자기 생겨버리면서 네. 좀 시장이 왜곡됐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하지만 최근에 뭐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 낮아지고 있고 어쨌거나 폐합성 수지가 그 열원으로서는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효율성이 있는 업종한테로 다시
이제 좀 올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시멘트는 계속적으로 관련 투자와 이런 대체 시설 관련 확보를 지속해 나가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하나 조금 그 최근에 공시됐던 내용 중에 질문이 하나 이게 실시간 들어와서 네. 저희 쌍용 레미콘 관련해서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매각 관련해서는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쌍용 레미콘 문제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 저희가 환경 사업을 확대하면서 쌍용 레미콘은 이제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와중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그 기사가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 희망자를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면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뭐 그러니까 이 뭐 특별히 진전된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의례적으로 질문하는 그 주주환원 정책에서 한번 네.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고 네. 대부분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주환원 정책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저희가 이제 지난 배당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배당금을 이제 주당 110원에서 70원으로 줄이고 그 40원에 해당되는 200억 원으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고요. 그 200억 원을 가지고 이제 분기 기준으로 일단 매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하는 절차는 이제 이 다음에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저희가 공시해드린 것처럼 지금 매입하는 거는 소각을 전제로 매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기업 가치를, 주당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정책은 이제 특별한 적이 없으면 앞으로 상당 기간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분기 배당금을 받았던 회사였지만 이제 네.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네. 좀 진행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은 네. 우리 쌍용 CN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은 네.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적자 결산을 하게 돼서 상당히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그 손익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는 이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유지해왔던 시멘트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손익 구조를 이제 개선해 나갔고, 그걸 바탕으로 환경 사업에 진출해서 기업 가치를 이제 계속 높여가는 그런 작업들은 지금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더 매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 쌍용 CN이 20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빨라져 오늘과 내일은 너무 달라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기 어려워 우린 뭘 선택해야 할까 여기에 서 있을게요. 당신에게 믿음을 줄게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당신과 함께 할게요. 신영증권